해양정보 바다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길을 내주고 또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코너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에서 이원방송으로 공단의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세은 캐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바다와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다가 정말 신기한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바다에서 발생한 아주 신기한 현상이었는데 호주 퀸즐랜드 남동부 해변에서 일어난 바다 이슈입니다. 바다에 마치 세제를 풀어놓은 듯 엄청난 거품이 사람들을 덮쳤는데요. 네. 이 현상은 저기압 알프레드 사이클론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 알프레드 사이클론. 뭔가 용어는 생소한데 기사 사진을 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왜 세탁기로 빨래 돌리면 거품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 거품 같은 것들이 바다에 떠있길래 깜짝 놀랐는데 아니 근데 이게 자연 현상 중 하나였나 보네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아마 사진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바다에 입욕제라도 푼 거 아니야? 하고 엄청 놀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현상은 강한 바람과 파도가 바닷물의 염분, 단백질, 지방, 조류 등과 섞이면서 생긴 거품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패한 조류가 생성한 유기물이 많아지면 바닷물 점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파도가 치면 공기가 물속에 갇히게 되면서 거품이 쉽게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바다에 거품이 이렇게나 생긴다니 이건 뭐야 싶으면서도 또 이 거품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드는데 이 거품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거 괜찮을까요? 기사에 보니까 호주 주민들은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 거품이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고 해도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체 접촉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꼭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아니더라도 병원균이나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러네요. 순간적으로 뛰어들어보고 싶다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호주에만 발생하는 건가요? 꼭 호주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런 바다 거품 현상은 미국과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이 크다고 하니까 좀 씁쓸해집니다. 네, 이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현상이지만 환경 변화와의 연관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볼까요? 네. 만약에 여객선이 갑자기 결항되거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아라 MC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걱정 많이 되고 큰일 날 일이죠. 여객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 하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쵸. 일정도 또 틀어지게 되고 숙박 문제도 생기고 복잡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겪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만 아주 없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한두 번은 꼭 겪으실 수 있는데요. 내 잘못이 아니라 여객선 결항으로 숙박에 문제가 생겼고 또 그래서 환불을 받고 싶은데 그 증빙 자료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겼습니다. 네. 저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콤사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인데요. 바로 여객선 운항증명서 전자발급 서비스입니다. 여객선 운항증명서 전자발급 서비스. 네. 그러면 운항증명서를 전자발급 받을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공단 운항관리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를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해서 번거로웠는데요. 이제는 공단 누리집을 통해 민원인이 원하는 여객선 항로와 선박을 선택하면 그 즉시 운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좀 편리하겠다. 네. 근데 일단 운항증명서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필요한 건지 요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객선 운항증명서는 항공기의 운항정보 확인서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여객선의 결항이나 항로 통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객선 결항으로 인해서 섬 여행객이 숙박시설 환불을 요청할 때나 휴가 나온 군인이 기상 악화로 인해서 복귀하지 못했을 때 행정 처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도서지역 사업자가 납품 지연을 증명할 때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섬을 자주 오가는 분들도 그렇고 여행객들한테도 꼭 필요한 서비스일 것 같은데 근데 이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 여객선 운항증명서 전자발급 서비스는 지난주였죠. 3월 1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아, 공단이 운항관리 시스템 기반의 자동화 체계를 구축하면서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한 건데요. 덕분에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단은 공공 데이터 포털, 해양교통안전정보 시스템, 해수오봇 등 운영 중인 채널을 통해서 여객선 운항 정보 대국민 데이터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공단에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거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이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객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여줄 이 서비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바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마지막 주제는 해양생물 보호와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국내 연안에서 해양동물의 해양 쓰레기 얽힘 피해가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해양 쓰레기 얽힘. 요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네, 해양 쓰레기 얽힘이란 바다에 떠다니는 어구나 낚시바늘, 폐어망, 비닐 등으로 인해 바다 동물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례를 일컫는데요. 피해를 본 생물 중에는 멸종 위기종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멸종 위기종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걱정스럽습니다.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살펴보면 연구팀은 20년 동안 바다새류, 바다 거북류, 어류, 해양 포유류 등 해양동물 77종에서 낚싯줄과 바늘, 폐어구 등의 해양 쓰레기 얽힌 피해 사례 428건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해양 쓰레기 얽힌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해안가나 얕은 수층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괭이갈매기 같은 바다새들이 낚싯줄과 바늘에 피해를 많이 입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또 바다거북과 돌고래 같이 수중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종은 폐어구로 인한 얽힌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해양생물의 13%가 멸종 우려종으로 등재돼서 국제적으로 더 보호받고 있는 종이라서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또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 어구 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구 실명제는 어민이 사용하는 어구에 업 허가 번호와 이름,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어구를 바다에 함부로 버린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표기하는 제도죠. 어구 실명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에 이름표 달듯이 어구에도 그렇게 표기를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그러면 어구 보증금제는 뭐예요? 어구 보증금제는 보증금이 포함된 폐어구를 반환 장소로 다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사실 아무 어구나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니고 보증금 표식이 달린 어구를 반환할 때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주나 맥주병에 보증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어구를 구매할 때 어구에 보증금이 부과되어 유통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수된 폐어구 관련 정보는 어구 보증금 지급 관리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데요. 반환 정보를 검증한 후 지정된 계좌로 보증금과 회수 촉진 포인트도 함께 지급됩니다. 네. 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이 대표적인 어구 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총 5가지 유형의 통발에 각 1,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보증금 표식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스프링 통발을 반환하면 보증금이 1,000원, 원형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 붉은 대게 통발의 경우는 3,000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어업인들의 진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꼭 어업 관련 종사자가 아니어도 표식이 부착된 폐어구는 누구나 반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바다 주변에서 표식이 있는 폐어구를 발견한다면 그걸 반납하셔도 됩니다. 네. 이 어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었나요? 이 사고도 예방하면서 환경도 지키고 보증금까지 받아가는 일석삼조의 정책.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십 개에서 수천 개를 한 번에 사용하는 통발 어업인들께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어구 보증금제의 목적이 바다 환경 보호와 수산자원 회복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결국 나중에는 우리 모두에게 수혜로 돌아오는 일이니까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자, 오늘 바다로에서는 호주 연안을 뒤덮은 바다 거품 이야기부터 공단의 새로운 소식, 어구 실명제와 어구 보증금제 이야기까지 흥미롭고 중요한 정보들과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퀴즈 하나 내드려야죠. 네, 오늘의 바다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업활동 중 사용된 어구의 회수를 유도하고 해양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를 모두 사용한 후 이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해양 쓰레기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어구 보증금제, 2번 부동산 보증금제입니다. 네, 보기가 무척 쉬워가지고 네. 잘 맞추실 것 같아요. 1번 어구 보증금제, 2번 부동산 보증금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이용료 있으니까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되신 5분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준비한 별다방 머그컵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명세현 해양안전캐스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